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선 의원 출신이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도 지내셨고요. 특히 이번에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선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좀 빨리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신 건데 네네. 어떻게 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서울을 보면 이제 우리 서울도 상당히 살림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제대로 된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살기 힘들어진 서울의 비전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희망도 만드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울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런 신선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김선동이 준비된 후보로서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보궐선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등록은 하셨어요? 예, 벌써 한 일주일쯤 됐네요. 지난 10일 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지난 10년 동안 이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이끌어왔잖아요. 네네. 지난 서울의 시정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먼저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예. 박원순 시장께서는 사실은 서울이라는 옷 그것이 당신의 몸에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큰 거대 도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시티라고 그러는데 그에 걸맞는 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이런 것을 박원순 시장께서 9년, 10년여의 세월 동안에 제대로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예. 박원순 시장께서 공동체나 따뜻함 이런 걸 강조하셨지만 정작 보다 나은 집에서 살고 싶고 또 그런 서민들에게 열망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 지금은 세금 폭탄, 고용 참사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의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이제 민생 분야 공약, 이 새서울 공약 1탄을 이제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최저임금과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공약이 담겨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세금 문제,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네네. 어떻게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예,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우리 희망을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제가 마련한 아주 야심작인데요. 예. 현 정부에서도 이미 70세 이상 1가구 1주택 경우에는 내년부터 8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비 부모 세대가 지금 급격히 고령화 추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편안한 노후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난소득이나 이런 데 일회성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미 있는 이런 지원을 해서 서울의 안전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천억 미만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물론 그게 국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를 제가 국무회의에서 저도 서울시장이 되면 참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장을 하고 공론화를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여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그만큼 감면을 하는 조치, 환급하는 조치로서 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이 야권 후보들이 이제 앞다퉈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총장님도 이제 주택 공급 10개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요. 저는 포퓰리즘 안 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몇만 세대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수치를 툭 제시하기보다는 저는 서울시가 한 10개년 정도, 10년 정도의 단위로 해서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한정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 많이 능사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후보들 간에도 과열이 돼서 65만 원 공급하겠다, 12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들 나오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빈집, 우리가 지금 그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빈집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인구의 추이나 그다음에 자택 보급률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으로 급하다고 그래서 공급 위주의 포퓰리즘만으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이 공약을 많이 준비하시고 좀 내놓고 계셔서 네네. 임금 지원 계획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네. 이 정부의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내년 서울시에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공약은 내년에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에 머물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9,000원으로 더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차이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 부담을 업주 측에 떠넘겨 왔습니다. 근데 저는 고용주의 부담을 오히려 8,000원으로 네. 내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 1,000원을 지원하는 재원 지원 방안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서울형 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4대 업종, 어려운 4대 업종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예. 자영업자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종사자들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 이제 구청장이 이제 25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24분이 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시의원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많습니다. 네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 하더라도 일하시기는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전 평면적인 그런 사고고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되면 1년 2개월의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논란이 있거나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일로 부딪힌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고 1년 2개월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최저임금 9,000원으로 먼저 더 많이 드리면서 업주 부담 줄이는 이런 정책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것 위주로 해 나가면 전혀 의회에서의 그런 불리함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나 진보 그다음에 좌나 우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옳은 일을 제가 콘텐츠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네. 야당에서는 또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또 여당에서는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또 고민 소식도 들리고요. 네. 지금 0168님이 또 문자도 주셨습니다만 여성 후보가 이번엔 좀 강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예, 총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네.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그것은 조금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당이나 이제 후보들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우선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그걸 얘기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그냥 한낱 이름값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대1로 붙여놨을 때 누가 정말 51%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것이 앞으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강북 출신으로서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또 험지에서 당선돼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 도봉구에서부터 빨간불을 켜고 옆에 노원구, 그다음에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이렇게 서울 동북부 강북 지역에서부터 제가 만만치 않은 그런 경쟁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점차 신선한 후보로서 주목을 받고 경쟁력 있는 후보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북이 사실 좀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강북에 또 지지 기반이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예, 역대 선거에서 보면 저희들이 강남 3구 정도에서 이기고
강북 지역에서는 거의 그 전패하는 그런 구도였는데요. 우리 유권자분들 아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험지에서 김선동이 재선까지 한 이유가 있고 또 강북의 애환을 알고 강북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저 김선동이 후보가 되면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0168님, 또 3271님, 이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치 네.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로 또 야당의 공세가 또 거센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총장님 바라보세요? 윤석열 총장 이 사태는 전적으로 네.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파격적으로 승진해서 검찰총장을 시킨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규명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권 비리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유하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기제 총장을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자승자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야권 후보로서 이렇게 여론조사에도 올려놓고 그래서 저희 야당 후보들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모든 것 이 대통령께서 빨리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간이 내년 7월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임기를 마치고 나면 네. 어떻게 정치권으로 올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건 이제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결정하실 일이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혼을 먹고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역사 앞에 기록되는 것이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정치하겠다 뭐하다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쌓아놓은 업적 그런 정신까지도 몰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정말 사법 정의를 위해서 자기 소신을 다한 그런 검찰총장으로 남는 것 그것이 아마 윤석열이 오래 기억되고 올해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권 진출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저는 본인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우선 검찰총장으로서 그 삶을 검찰총장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로서 그렇게 마칠 수 있다면 그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가장 좋은 길일 거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이 또 이 청와대 또 이 정무비서관으로 또 지내시기도 했고요. 전 정권에서. 네. 이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네.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당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하지만 네. 대국민 사과에 좀 힘이 실리는 좀 느낌이 드는데 당내 네네. 분위기는 네네. 예, 총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 자신도 사실은 과거 여당에 몸담아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마음이 되게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당 대표 자격으로 여러 고심 끝에 변화와 중도 확장을 위한 고심의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는 이미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대국민 사과를 한 마당에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 대고서 이러저러한 이견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끝으로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홍준표 의원의 이 복당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제가 사무총장 하기까지는 홍준표 대표 이런 대선 후보들이 당 개혁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제 고속도로라 그럴까요, 활주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다 마련된 다음에 결국 그 활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은 대선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당시로서는 좀 천천히 생각해 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총장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리더십의 국면 전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네. 당을 위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오히려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크게 들리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앞으로 그 경선에서 이 좋은 결과 네. 기대하고요. 선전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